자, 날씨 변화. 날씨가 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날씨 변합니다. 똑같은 동네 살고 있어도. 그때 기압이나 뭐 여러가지 온도 조건 이런 게 변화돼서 그렇거든요. 일단 기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압은 이제 공기에 의한 압력이죠. 공기에 의한 압력인데, 공기는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때문에 압력이 보통은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만 주로 향해요. 뭐 이렇게 뭐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럼 중력이 아래로 향하니까 압력이 아래로 향하잖아요. 근데 공기에 의한 압력은 공기들이 다 여기 와서 막 부딪히고 있으니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컵이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공기에 의한 압력 때문에 이거 안 쏟아지는 거고, 얘는 이제 더운 물을 넣어. 그러면은 일단은 페트병 안에 공기가 팽창한 상태로 있었을 거야. 팽창한 상태로. 그러니까 공기가 사실 조금만 있는 거예요, 이게. 차가운 물에 넣어. 그러면 얘네가 이제 압력이 작아지거든요. 내부에서 부딪히는 게 작아지니까. 그럼 외부는 압력이 바깥이 더 세니까 찌그러지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찌그러져. 그러니까 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리고, 신문지 넓게 편 다음에 자로 이렇게 확 들어 올리면 잘 안 들어 올려져요. 잘 안 들어 올려집니다. 이거 6학년 때 이제 실험할 때도 한 적이 있을 텐데, 왜냐면 공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들어 올리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들어 올리면 쉬워요. 압력차가 적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실험이고, 기압은 이제 토리첼리가 기압을 최초로 측정하였는데 1m 정도 되는 유리관에 수온을 가득 넣고, 수온은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가지고 물보다 13.6배가 무거워요. 자, 그래서 1m 정도만 돼도 측정이 가능해, 기압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유리관에 수온을 집어넣고 뒤집어 엎어요. 그럼 수온이 무거우니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공기 압력이 또 있으니까 이게 수온에 의한 압력과 공기에 의한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내려와요.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 윗부분은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여가지고 윗부분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윗부분은 진공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몇 cm 정도 높이가 되냐면 76cm 높이가 됩니다. 수온기둥의 높이가 76cm가 되고요. 이거를 76cm에 해당하는 수온의 압력에서 76cm Hg라고 쓰는데, 이게 1기압이랑 같아요. 1기압. 공기가 누르는 1기압이랑 같습니다. 근데 1기압이 되려면 이거를 해수면 근처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높이 올라가, 산 높이 올라가. 그러면 공기가 적으니까 기압이 낮아지거든요. 1기압은 해수면 근처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꾸 물어보는 게 이런 건데, 이게 굵기가 굵어져도 아니면 옆으로 약간 누워져 있어도 높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높이 둘 다 76cm다. 이거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압력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 로즈 H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알아내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관의 굵기가 굵어져도 똑같이 76cm의 높이가 된다.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고, 그래도 그냥 알려주면 압력이라는 게 원래 뭐지?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압력이. 그러니까 이게 굵어지면 수온의 양이 많아지니까 누르는 힘이 증가를 해요. 누르는 힘이 증가를 하는데 면적도 넓어져요. 그 면적분의 힘이 압력인데
굵어지면 둘 다 똑같이 증가하니까 높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압력이라는 건. 미안해. 높이랑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굵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굵기랑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힘이 증가하고 면적도 증가하니까 전의 압력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은기둥의 높이는 굵어져도 똑같다. 1기압은 76cm 수은기둥에 의한 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76cm/hg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물기둥으로 바꾸면 약 10m예요. 물이 13.6배 가벼우니까 76cm의 13.6배만큼의 높이가 돼야지 기압이랑 똑같아져요. 계산하면 약 한 10m 정도 되네요. 10m 정도. 10m 정도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그거를 이제 원래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1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면 1파스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거를 단위를 환산해 가지고 고치면 101,325 파스칼이 원래 1기압이야. 1기압은 101,325 파스칼이야. 근데 너무 커 이게 단위가. 그래서 헥토라고 하는 단위는 곱하기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원래는 101,325 파스칼인데 너무 숫자가 크니까 1013 헥토 파스칼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헥토가 곱하기 100입니다. 1013 헥토 파스칼이 1기압이야. 기압의 변화, 원래 공기가 막 돌아다녀 가지고 눌러주면서 이제 아니면 부딪히면서 압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기압이 높은 거는요, 공기가 많으면 기압이 높은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공기가 작아지잖아. 그 압력이 작아져요. 근데 압력이 작아지면 요 바깥에서 누르는 힘도 작아지니까 얘가 더 내려와요. 이렇게. 수은기둥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수은기둥의 높이가. 장소와 시간에 따른 변화. 장소가 달라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 낮아진다 했고, 시간에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뭔가 부둥 가열이 되고 이러면 바람 불거나 이러면서 공기 양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는 거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요.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다. 바람에 의한 정의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 수평적인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 흐름을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기압이 높다라는 거는 하여튼 공기가 많다라는 거고요. 공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바람이 부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붑니다. 자, 바람은 이제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해서 불어오는 쪽, 남쪽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남풍 하는 거고, 북쪽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북풍 하는 거야. 남쪽으로 가면은 무슨 풍이다라고 해야 되냐면 북풍이라고 해야 돼요. 북에서 불어서 남으로 가는 거예요. 불어오는 기준, 풍향은. 그 다음에 바람의 발생 원리. 공기가 많으면 고기압이 되면 저기압으로 바람 부는 거예요. 고기압이 되면 저기압으로 바람 부는 거 맞습니다. 자, 해륙풍 98쪽.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하죠. 해풍, 육풍은 낮이 돼서 해가 쨍쨍 내리쬐면 육지 부분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뭐 비열이 작고 막 이래서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육지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상승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입자운동 활발해지고 밀도도 작아지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이 저기압이고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고기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공기가 올라가서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그러면 낮에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 육지 쪽으로. 그런 건 불어오는 방향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먼풍이라고 불러야 돼.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이 낮에 부는 거야. 낮에. 그 다음에 공기는 여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긴 저기압이고. 그래서 여름철에 바닷가 가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니까. 물론 모래사장 있는 데는 좀 거기에 땡볕이 있는 데는 덥겠지만, 밤이 되면 식을 때 육지가 먼저 식어요. 비열이 작아서 육지가 먼저 데워지고 먼저 식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바다가 따뜻하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나면 여긴 저기압이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 부는데 이거를 육풍이라. 육풍. 밤에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때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계절풍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형으로 되어 있고, 여름이 되면 육지 쪽에 있는 여기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여기가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 네.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바람 불어오니까 저기압이 되고, 고기압이 돼요. 요렇게 봅니다. 남동 계절풍. 여름에 부는 바람, 남동 계절풍. 북서 계절풍은 겨울에 여기 차가워지면 공기가 하강하거든요. 그럼 고기압이 됩니다. 저기압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바람 붑니다. 북서 계절풍은 겨울에. 자, 1기압의 높이는 약 76cm의 수온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그 다음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 바람이고, 낮에는 해안가에서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요 기단과 전선 조금 어려워요. 좀만 이따 하고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하면 되는 것 같네. 1번부터 7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기압이 작용하니까 위로도 작용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진공 상태가 맞습니다. H는 H cm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기압이 같으니까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거고,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기둥의 높이는 H보다 낮다. 아닙니다. 이게 기울이더라도 이 높이는 일정합니다. 높이는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고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 감소하는 거 맞고, 자, 전체 공기의 약 50% 이상이 6km 이내에 존재한다. 50% 이상이 그러긴 한데, 그럼 표를 보고 할 수 있나? 6km 이내에 존재한다. 뭐 여기가 지금 여기가 6인데 그쵸? 기압이 뭐
원래는 1013이겠지만 1000의 한 반 정도보다 더 낮죠? 기압이 더 6km 높이가 되면은 기압이 반도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기압이. 그렇죠? 예, 그래서 50% 이상이 6km 이내 존재한다. 괜찮네요. 지표면에 풍선을 띄어 올리면 풍선이 올라가면서 팽창해진다. 팽창해지는데 왜 그래요? 이게 팽팽해지는데 팽창해진다라고 되어있네. 팽창이 커진다라고 되어있구나. 예. 맞죠? 왜냐면 주변에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보일 법칙에 의해서 팽창할 거 아니야. 예. 답은 맞고요. 그 다음에 A의 상승 기류가 생긴다. 차가워지면 하강 기류가 생기죠. 예, A는 하강 기류 생기고, 자, A 지역보다 B 지역 기압이 더 낮아진다. 낮아져요. 왜냐면 여기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거고, 지표면 근처의 바람은 A에서 B로 분다. 맞죠? A에서 B로. 예, 이제 5번의 답이고요. 자,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실험으로 해보는 건데, 가열을 해주는 거죠. 가열하는데, 여기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 그럼 여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돼. 여기는 여기보단 고기압인 거죠. 그래서 향연기가,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모래 쪽으로 이렇게 불 거예요. 모래 쪽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낮에 해풍이 부는 원리인 거죠. 예,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되는 거 맞고요. 향연기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해류풍과 계절풍 부는 원리를 알 수 있다. 맞네. 기억력 이거 다 맞네요. 네, 답은 5번이고요. 자, 해안가에 부는 해풍과 육풍을 나타낸 것이다. 해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은 낮에. 잠깐만요. 자, 기단은 공기 덩어리를 의미해. 공기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지표면의 성질과 비슷해져요. 공기 덩어리 성질이. 근데 공기도 무슨 성질이 있는가 싶은데 우리나라 주변에 4개의 기단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 4개의 기단인데 이렇게 십자가로 잘라 보시면 요쪽은 육지야. 육지니까 건조해. 건조. 육지에서 발생한 기단은 건조합니다. 요쪽은 바다 쪽이야. 바다 쪽. 바다 쪽은 습하다. 근데 여기에서 위쪽은 고위도이기 때문에 추워요. 뭐 한랭하다. 한랭하다. 아래쪽은 저위도니까 더워요. 뭐 온난하다. 아니면 고온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 성질이 한랭 건조해. 한랭 건조. 차갑고 건조한 바람. 오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엔 한랭 습윤, 뭐 한랭 다습 뭐 이렇게도 하는데 한랭 습윤. 차갑고 습기가 많다.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야. 온난 건조. 온난하고 건조하다.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이야. 고온 다습. 기단들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겨울부터 합시다.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겨울철에. 그러면 저기 시베리아 기단에서부터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랑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하여튼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추운 이유가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겨울이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좀 따뜻해지잖아요. 양쯔강 기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좀 온난 건조한. 그리고
양쯔강기단은 그 황사 같은 것도 많이 불어옵니다. 예. 봄에. 그러다가 초여름이 되면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초여름이 되면. 약간 이제 한여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랭하면서 뭐 장마철,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북태평양 기단은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가을이 되면은 양쯔강 기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가 뭐 요것도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 봄, 가을에 양쯔강 기단,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계절이 바뀌어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뭐 겨울에는 너무 추우면 또 별로 안 좋잖아. 여름에는 막 모기 많고,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더운 동네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모기들이 계속 있고. 참 신기해. 그래도 추운 데는 좀 따뜻하게 하면은 좀 괜찮잖아, 실내에서는. 더운 지방 사는 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 기단들마다 성질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근데 이 기단에 성질이 있는데 이동을 하다 보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 시베리아 기단이 원래는 한랭 건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올 때 이렇게 서해안을 통과해 올 수가 있어요. 서해안을 통과해 오면서 좀 따뜻한 바다를 지나오면서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되면 구름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이제 서해안 지역에, 우리 동네죠. 우리 동네 지역에 막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 얘기했고, 북태평양 기단 여름철,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 봄, 가을,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제 초여름에. 전선이 좀 더 어려우니까 전선 조금만 있다 하고요. 기단까지만 일단 하자. 기단까지만 합시다. 요거 먼저 할게요. 103쪽에 아까 이걸 안 했네. 자,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모래는 온도가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그게 연용량이 작아서 그렇다. 어찌됐건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향연기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제 이동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낮이다 이거죠. 낮에. 자, 요것도 똑같은 거긴 해요. 여기가 따뜻한 물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긴 저기압이 되고 여긴 고기압이 돼 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 거고, 낮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1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되는 거, 10분 동안 가열했을 때 모래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높아진다 맞고요. 가열 후 10분이 지났을 때 모래 쪽은 물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모래 위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모래와 물 사이에 향연기를 피우면 향연기는 모래 쪽에서 물 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물 쪽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물에서부터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모래는 육지, 물은 바다에 비유하면 되고,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된다 맞고,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다. 밤에는 육풍이 부는 거죠. 답은 3번. 전선 생성되고, 이건 좀만 이따 하고요. 자, 일단 기단 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8번에서 8, 9번밖에 없네. 8, 9번만 일단 풀어봅시다. 8번, 9번. 자, 8번에 이제 기단이 이동하는데, 글씨 잘 봐야겠네요. 근데 고위도래, 춥대, 대륙이래. 예. 지금 이거는 원래 한랭 건조한, 고위도가 추운 거 아시죠? 한랭 건조한 거야. 근데 바다를 이동하면서 저위도 쪽으로 넘어가네요. 기단이 바다 위로 이동하는 동안 온도 높아질 겁니다. 수증기도 공급받습니다. 기단이 바다를 통과한 후 비나 눈이 내린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증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구름이 생겨서 내릴 수 있죠.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A와 B 기단은 건조하다. A랑 C가 건조한 거죠. 봄이나 가을에 C의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초여름에 동해안의 저온 현상이 일으키는 기단 D다. B입니다. 초여름은 오호츠크의 기단이 요 동해안 여기 있죠. 동해안에 영향을 주면 동해안이 좀 추워져요. 초여름에. 답은 2번.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맞아요. 해볼게요. 기단까지 했고요. 이제 전선. 네, 전선. 이게 공기 덩어리들이 만나면 서로 성질이 다른 애들이 만나는 거죠. 공기 덩어리가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납니다. 찬 기단도 있고 따뜻한 기단이 있는데 서로 만나요. 그러면은 바로 막 섞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약간 세력 다툼 같은 걸 해요. 나중에는 섞이게 되겠지만, 그래서 바로 섞이지 않고 경계면이 생겨요. 경계면. 이거를 전선면이라고. 전선면이 지면하고 만나는 선이 있어요. 이거를 전선이라고. 요건 전선면, 싸우고 있는 그런 전선면이 지면과 만나면 전선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공중에 떠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중요해요. 전선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바뀌어요. 따뜻한 공기에 있다가 이 전선이 통과를 해. 그럼 찬 공기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워. 전선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날씨가 바뀝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선을 경계로 해서 날씨가 크게 변합니다.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봐봐요. 그래서 전선이 생겨요. 생깁니다. 자, 얼음이 있고 여기 찬 공기가 있는 거고 여기 따뜻한 공기 있는 거. 이걸 칸을 열어. 그럼 찬 공기가 아래로 쓱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찬 공기는 파고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가 아래를 차지하니까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요.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물로 해도 되는데 물로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있다가 이거 막을 치운 거예요. 그럼 찬물은 위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따뜻한 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전선면, 요게 이제 바닥하고 맞닿는 부분은 전선. 뭔 일이 생깁니다.
서로 세력이 다른 애들이 만나면. 요거 1, 2번 한번 해보시고요. 네. 탐구 문제 1, 2번 해보시고. 자, 전선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온도가 다른 공기가 만나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섞이지 않는다 맞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간다 아니죠. 네,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전선에 대한 설명,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 거 맞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하고, 온난전선은, 이거는 아직 얘기 안 했네. 하여튼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세력이 더 강해. 그래서 주어가 따뜻한 기단이 위로 올라가면 온난전선이에요. 이게 바뀌었군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온난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은 찬 기단의 세력이 강해. 그래서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 한랭전선이야. 이거는 다시 하고, 일단 답은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시 보자. 전선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일단 전선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전선의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진다. 자, 전선의 종류,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있고, 얘네들이 뭐 만나가지고 생기는 폐색전선이나 만나가지고 이것도 만나는 거긴 한데, 이거 정체전선 등이 있습니다. 쉽게는 아무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는데, 한랭전선은 찬 기단이 주어야, 찬 기단이 더 세력이 강한 거예요. 찬 기단이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찬 기단의 이동 속도가 사실 더 빨라요. 그래서 찬 기단이 파고 들어갈 때는 모양이 요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는 좀 속도가 느려요. 아무튼 한랭전선이 한랭전선에서는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는 건데 더 빠르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 빠르게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데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구름 생성될 때 수증기가 상승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생겨. 그 다음에 요런 설명은 좀 더 다시 할게. 그 다음에 전선의 뒤쪽에 소나기성 비가 내려.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일단 그 다음에 모양은 이제 이 일기도에 표시하는 모양은 요렇게 표시해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죽빼죽하게. 꼭 파란색으로 칠하라는 법은 사실 없지만 하여튼 모양은 빼죽빼죽하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요렇게 표시합니다.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가. 근데 그 타고 올라갈 때 속력이 좀 느려요. 좀 느리게 타고 올라가. 근데 그러면은 기울기는 완만하고 층운형 구름이 생겨. 층운형 구름은 막 비가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소나기성 비는 저군형 구름에서 내리는 거고, 층운형 구름에서는 그 약간 그 이슬비 같은 게 내리는 거야. 지속적인 비라고 하는데 이슬비 같은 게 내리는 거야. 전선 앞쪽에. 다시 그림 봐봐요.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 여기 표시한 걸 잘 보시면 요렇게 해서 빼죽빼죽이를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요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원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 방향이에요. 이동 방향. 자, 잘 봐라. 구름이 어디 생겼냐면 전선은 여기 있는데 구름은 여기 있어. 전선 이동 방향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한랭전선은. 알 것 같아? 잘 봐. 온난전선은 요 표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일로 가는 거야. 이동방향. 이동방향 중요한데. 자, 구름이 어디 생기냐면 전선의 앞쪽에 생겨요. 얘는 전선의 뒤쪽에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게 온난전선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있어. 전선에 통과를 해. 그럼 따뜻한 공기 세력에 있다가 찬 공기 있는 데로 갈 거 아니야? 추워지는 거지. 한랭전선에 통과하면 추워지는 거예요. 온난전선은 추운 공기 안에 있다가 통과를 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여기 가 있으면 어떻게 따뜻해지는 거죠.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따뜻해지는 거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추워지는 거예요. 알 듯하죠? 네. 자, 근데 그러다가 얘네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폐색전선이라고 해서. 이거 좀 어려워. 자,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요거를 먼저 보자. 105쪽 105쪽에 가주세요. 105쪽. 자, 105쪽에 잘 봐라. 이게 지구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쪽에 있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야. 뭐 이렇게 딱 구분 짓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요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야. 위에 쪽은 차가운 공기고 위에 쪽은 찬 공기예요. 그런데 얘가 사실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출렁출렁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출렁출렁 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봐봐요. 출렁할 때 찬 공기가, 그러니까 고위도 쪽에 있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랭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오면서 한랭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를 온대저기압이라. 온대저기압. 온대지방에 생기는 저기압. 그러면 잘 봐. 찬 공기가 속도가 더 빨라서 얘를 이렇게 따라잡아. 이렇게 따라잡죠. 따라잡다가 이렇게 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 요거를 폐색전선이라고 해요. 폐색전선. 한랭전선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따라잡아서 폐색전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찬 공기가 아래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멸이 되는 건데, 자, 하여튼 왜 이러는지 이해가실까?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지. 자,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그래도 날씨가 왜 이러는구나 이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배워두면 좋아. 자, 다시 여기 봐봐. 한랭전선 내려오고 온난전선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나중에 만나요. 만나서 생기는 애를 폐색전선이라고 한다. 폐색전선. 근데 이게 방향이 같기 때문에 잘 봐요. 한랭전선도 위로 가고 온난전선도 위로 가고 있는 거 지금. 그러면은 한랭전선의 뒤쪽에 소나기성 비 내리고 온난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려. 강수 지역이 이렇게 돼. 폐색전선이 생기면 이렇게 좀 넓게 강수 지역이. 근데 정체전선은 여기 있네. 요즘이 사실 정체전선이에요. 장마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다가 이제 따뜻한 공기가 승리를 해가지고 더워지는 거거든요. 여름이 될 때.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세력이.
그래서 정체전선이라고 하고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입니다. 자, 온난전선은 뒤쪽에 비가 내리고 잘못 얘기했다. 온난전선은 앞쪽에 비가 내리고 한랭전선은 뒤쪽에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랭전선 뒤, 온난전선 앞 여기만 비가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장마전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북한 쪽에는 비가 잔뜩 내려요. 근데 여기 남해는 엄청 더워. 여름철에 휴가 갈 때 그럴 때 있어요. 남쪽으로 휴가 갈 때 비가 엄청 오는데 여기 통과하잖아? 그러면 엄청 더워. 요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체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대륙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한랭건조. 우리나라의 겨울철의 날씨에 영향을 준다. 한랭전선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온난전선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전선의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를 내리는 것은 한랭전선이 나와요.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구역 소나기성 비. 자, 고기압과 날씨. 기압과 날씨. 기압은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있는데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에요.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1기압 이상을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라는 거는 뭐야? 공기가 많다라는 거죠. 저기압은 공기가 적다라는 거지. 근데 어디 기준이냐면 저기 상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공기가 많은 데서 공기가 적은 데로 바람이 불 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 바람 부는 거예요. 고기압인 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갈 때 중요한데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 시계 방향으로. 그런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전하기 때문에 고기압은 하강기류 생기고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구름이 생기려면 상승기류가 생겨야지 구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강기류가 생기는 데는 날씨가 맑아요. 날씨 맑다 그러면 고기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저기압일 때는 상승기류가 생겨. 상승기류. 그러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없잖아. 밑바닥에 공기가 별로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들어와야 돼. 근데 들어올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들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중요한데요. 아무튼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돼?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저기압일 때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날씨가 흐린 거예요. 저기압일 때 흐린 거고 고기압일 때 맑은 거야. 이렇게 맞다. 온대 저기압. 좀 끊어서 해야겠습니다, 지금. 돌리기도 하고, 그죠? 110쪽에 아까 기단 풀었나? 기단까지 했죠? 110쪽에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 해봅시다. 자, 보자. 이거 풀고 좀 쳤다 해야겠습니다. 자, 무슨 전선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온난 전선이죠. 기온은 A 지역보다 B 지역이 높다. A가 높은 거죠? 따뜻한 공기 여기 있던 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B 지역은 주로 저근형 구름 발달한다. 네, 충은형 구름이죠, 그쵸? 1번이고, 자, 요런 거는 한랭전선입니다. 빼죽빼죽 해야 돼. 충은형 구름 아닙니다. 이 저근형 구름. 전선이 여기인데 전선의 뒤쪽에 소나기 성비. 전선 뒤쪽 소나기 성비. 1번이고요. 다음 12번에 전선의 경계로 기온 습도가 크게 달라져요.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요. 빨라. 그 다음에 정체전선은 두 기단 세력이 비슷할 때 생기는 게 맞습니다. 폐색전선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과 겹쳐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장마전선은 폐색전선의 예이다.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거고, 고기압 중심부, 옳지 않은 거구나. 높은 거고, 고기압 중심부 하강기류가 생긴다. 내려오니까 하강기류 생기는 거 맞아요. 저기압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저기압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가 나타난다. 맞고요. 북반구의 경우 고기압 중심부에서 지상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고기압은 불어 나가야 돼. 나간다. 고기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자. 자, 마저 해보겠습니다. 전선 했구나. 온대 저기압. 어디 갔냐? 온대 저기압. 101쪽. 자, 온대 저기압.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쪽에 찬 기단과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만나. 찬 기단은 내려오고요. 그러면 한랭전선이 생기고, 따뜻한 기단은 위로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이 생겨서, 이런 온난전선이 같이 동반되는 저기압이 생기는데, 요거를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위도가 한 35도 그 정도 되거든요. 한 38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런 애가 발생을 해. 요런 애가 이렇게 발생을 해. 그 다음에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 그래서 그 편서풍이 불면 우리나라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요. 이 온난전선이. 온대 저기압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온난전선이 생겼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한랭전선, 뭐 온난전선 이렇게. 여기 생겨. 그 다음에 이게 지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얘가 내가 표현상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이게 지나가.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편서풍이 불어서 이 온난전선, 온대 저기압이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아까 해서 부천으로 할까, 우리 부천 사니까. 만약에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려요.
부천에. 근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 부천이. 그러면 날씨가 맑아져요. 부천이. 부천 여기 있는 거 같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한랭전선으로 지나가. 그럼 소나기성 비가 내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기예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는지. 대충 이해 가실까? 일기예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애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러면 A지역부터 보면 A지역은 지금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을 거야. 층운형 구름에. 이해가? 조금 추워. 찬 공기 세력이 있으니까. B지역은 구름 있어 여기? 없잖아요. 지금은 맑고 따뜻해. B지역은. 근데 C지역은 춥고 찬 공기 세력이니까 소나기성 비가 내려. 저군형 구름에서. 이해가요? 어느 지역이 뭐 하고 있는지. 근데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다고? 요 덩어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그 날씨가 변해요. 자, 그다음에 다른 거는 앞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이제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자,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 이렇게.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 저기압 중심으로 그려봐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이 방향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저기압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잘 봐라.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야. 요 그림처럼 하시면 돼.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여기는 이렇게 불어요. 여기는 이렇게 불어요. 뭐 위에는 이렇게 불긴 하겠지만. 자, 잘 봐. A지역은 남동풍이고요. 남동풍 불어요. 이렇게 남동풍. A지역 남동풍. 알겠어요? B지역은 남서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남서풍. B지역 남서풍. C지역은 조금 오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C지역은 북서풍.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대강 알 것 같은데 헷갈리거든. 남동풍이니 남서풍이니 북서풍이니.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불고 있기 때문에 요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간다. 요거 아셔야 되고, 밑에 여기랑 이제 잘 매칭해 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A고, A고, 여기 B고, 그쵸? C다. 자, 온난전선 앞쪽에 기온이 낮고 층운형 구름 발달하면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는 기온이 높고 대체로 맑은 날씨를 나타낸다. 한랭전선 뒤쪽에는 기온이 낮고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여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자, 넘겨보시고, 뭐 니네가 엄청 공부 잘해가지고 기상청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 기상청 이런 데 들어가면 날씨 예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일기도를 보면서 이제 일기도랑 위성사진 이런 거 막 비교하는 거거든. 사실 위성사진 보고 일기도를 만드는 거긴 하죠. 자, 잘 보면 여기 우리나라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있죠.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고,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생성이 돼. 이렇게 여기 한랭전선 맞아? 요렇게 여기 온난전선, 여기도 한랭전선, 그쵸? 좁은 지역에 온난전선. 이해 가시죠? 예, 그런 거 같죠? 전선을 따라 구름이 발달해 있다. 자,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봄철에는
일단 여름이랑 겨울 먼저 보자. 여름에는 고기압이 되게 커다란 고기압이 있어요. 커다란 고기압.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여름에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요건 장마전선이야. 장마전선 있을 때도 여름이긴 하니까 정체전선 이 정체전선인 거 아시겠죠? 이게 빨간 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파란 거는 이제 한랭전선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겨울철 보면은 여기 고기압이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북서 계절풍, 그쵸? 여름철 이렇게 바람 붑니다. 남동 계절풍. 자, 그 다음에 겨울철 일기도를 서고동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 기압 배치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서고동저형. 근데 여기는 남고북저형. 남고북저형 지금 기압 배치입니다. 얘는. 아무튼 겨울이나 여름에는 좀 커다란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렇게 좀 짜잘하게 되죠. 짜잘하게. 좀 짜잘하게. 그게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봄에 양쯔강 기단으로부터 온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므로 날씨 변화가 심하다. 황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봄철. 여름철에 초여름에는 장마가 나타나고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저기압에 발달하여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무섭고 습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남동 쪽에 고기압, 여기 북서쪽에 저기압이 발달한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남동 계절풍이 분다.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가을철. 가을철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지나가서 맑은 날씨가 자주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면 시베리아 기단 세력이 강해져 날씨가 서늘해진다. 겨울이 되면 이제 시베리아 기단 영향으로 우리나라 북쪽의 고기압이 남동 쪽의 저기압이 발달하니까 북서 계절풍이 분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가 나타나고 폭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무슨 기압은 지역은 날씨가 맑다. 고기압이면 날씨 맑아요. 왜냐면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고, 하강기류가 생기면은 구름이 안 생기니까 날씨 맑습니다. 저기압에는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리다. 온대 저기압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날씨를 변화시킨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철에 북쪽에 고기압이 발달하고요. 남쪽에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 봅니다. 겨울에 또 이렇게 배워 놓으면 재미있습니다.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자, 105쪽에 요 아래편에 있는 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잘 봐요. A 지역은 지금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 같네. 울산인 것 같긴 하다. 울산 지역 같은데, 지금 약간 지속적인 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기 맑아 지금. 좀 지나면 어떻게? 소나기성 비가 좀 지나갔을 것 같긴 하네. 소나기성 비가 좀 지나갔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좀 많이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날씨 예보를 할 수가 있다. 것 같아요. 106조. 구름 사진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하게 되면 배우긴 해요. 이런 거는 어떤 구름 사진은 어떤
그거를 의미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또 재밌고 고등학교 때 배워도 되긴 하고. 자, 그래서 111쪽 해보시고요. 일단 111쪽 네, 111쪽 해보세요. 13번까지 아까 했죠? 이거 풀어보십시오. 자, 요거를 이제 보면서 한량전선 뒤편이네. 뭐, 아, 요거는 이제 사이네. 요거는 온난전선 앞쪽이네.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새로 단면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는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쵸? 이런 그림이죠, 2번. 이게 가시죠? 예. 여기 찬 공기 파고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가 여기 타고 올라가고, 찬 공기 무조건 밑에 있어야 돼. 밀도가 크니까. 예, 답은 2번이고. 근데 이거는 아니죠. 5번은 아니죠. 왜냐면 한량전선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량전선인데 이렇게 기울기 완만하게 돼 있잖아. 5번 아니죠. A에서 C 중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B죠. B. 높은 거 물어봤죠? 예, 높은 거 B고, A는 저근형 구름이다. 맞고요. 우리나라 앞으로 이슬비가 내린 뒤 기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나기성 비가 내린 다음에 높아지긴 하겠지. 뭐 낮아지겠지. 예, 소나기성 비가 내린 다음에 낮아지겠죠. 예. 왜냐면 지금 층은 한랭전선이 통과할 거기 때문에 이슬비 아니고 소나기성, 그 다음에 뭐 낮아지는 거죠. 찬 공기로 들어가니까. 예. 답은 2번 골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가는 여름철 대표적인 일기도이다. 이게 어렵거든. 이거만 보고는. 예. 근데 이게 되게 덩치가 큰 고기압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잖아. 이게 여름철이 맞아요. 여름철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기압이 여기 지금 서쪽,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잖아. 이거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나일 때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예. 예. 한겨울에 가는 북서계절풍이 아니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불 거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 나는 북서계절풍, 나는 북서계절풍 바뀌었네요. 예. 기억님 4번, 답은 4번이고. 17번에 우리나라 봄철에 뭐 이렇게 이동성 저기압 고기압 지나가는 그런 거고, 초여름에 정체전선 나타나는 거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는 게 맞고요.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봄철에. A는 정체전선 맞고요. 자, 한여름에 나의 비 세력이 강해져서 덥고 습한 날씨 나타나. 맞는데 비가 이제 비는 북태평양 기단을 말하는 거죠. 얘가 비가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강해지면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는 게 맞아요. 답은 5번. 자, 실력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해보시고요. 했어요? 실력 강화? 일단 남았어요? 좀 남았어? 좀 마저 하시고. 보겠습니다. 여하튼 따뜻한 물을 넣고 뚜껑을 닫는 것은
그러니까 팽창된 상태로 뚜껑을 닫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양이 적은 거예요. 어? 공기양이 적은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거고, 자, 얼음물에 담갔을 때 밀도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해지고 밀도 증가하는 거죠. 대기 압력이 페트병 내부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예. 바깥쪽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대기압력이 페트병 안의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H가 보통 76cm HG가 1기압인데 77이다라는 건 이게 더 세게 압력이 높다라는 거야. 1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거든요. 77cm면은 1013헥토파스칼보다 높다라는 거고, 두꺼운 유리관을 사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H랑 상관이 없고, 자, 이날 같은 시각에 상공에서 측정한 수온의 기둥의 높이는,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낮아지면 H 높이가 낮아지는 거지.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A는 진공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다.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적으니까 압력이 낮은 겁니다. 압력이. 그러면 수온 기둥의 높이도 낮아지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 자,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인데, 해가 뜨고 이제 낮에는 육지 쪽이 더 온도가 높고요. 밤이 되면 바다가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오전 4시에 육풍이 분다. 뭐 여긴데 육풍이 부다? 해풍이 불죠. 낮에 해풍 불잖아. 낮에. 낮에 해풍이 불고 왜 그런지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온도가 육지가 높아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을 해. 그럼 저기압이야. 그럼 바다에서부터, 고기압인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거고 해풍이 부는 거죠. 자, 육지와 바다 기압 차이는 6시경보다 15시경이 더 크다라고 되는데, 6시경에는 그래도 좀 적은 거지 얘가. 15시경이 여기인데 여기가 더 크잖아. 그쵸? 그래서 기압 차이는 6시경보다 15시경이 더 크다. 맞네. 그 다음에 날씨가 맑은 날에 잘 나타나는 기온 분포이다. 이거 맞아요. 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뭐 날씨가 맑은 날 낮에 육지가 많이 데워지니까 바다보다 더 온도가 높고, 그쵸? 날씨가 흐리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햇빛의 영향이 적으니까. 날씨가 맑은 날이 맞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오전 4시네. 미안해. 오후 4시인 줄 알았네. 오전 4시네. 오전 4시. 소리. 맞네. 왜냐면 오전 4시에 보시면 오후 4시인 줄 알았네요. 미안해요. 잘못 읽었어요. 오전 4시면 바다가 더 기온이 높죠. 그럼 바다가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을 하고 바다가 저기압이고, 그러면 육풍이 부는 게 맞죠. 답은 5번. 오전 4시였구나. 4번에 가는 해안가에서 나는 우리나라 부근. 자, 가는 해안가인데 바람은 위에 있는 거를 읽는 게 아니야. 이거 뭐 산이 이만하면 여기 뭐 한 저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잖아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는 거는 뭐야? 해풍.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저기압인 데가 고온인 거야. 고온. 고기압인 데가 저온이고. 그래서 가는 계절풍이다. 가는 그냥 해륙풍이죠. 해륙풍. 나가 계절풍. 그 다음에 가는 해풍이지. 기억은 일단 틀렸고요. 가에서 A는 B보다 기압이 높다.
기압으로 물어보는지 온도로 물어보는지 잘 보시고 A가 기압이 낮죠. 가와 나는 육지와 해양이 가열되고 냉각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맞죠? 네, 2번.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나라 기단인데 지금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아. 그럼 요런 게 북태평양 기단이고, 자, 기온은 낮고 습도 높아. 그럼 이거 오호츠크의 기단이고, 기온이 높고 습도 낮아. 네. 그럼 시베리아 기단이고, 기온이 낮고요. 기온이 뭐 잘못 쓴 거 같네. 내가 잘못했네 또. 다시 미안. 여기 잘못했네. 네. 기온이 높고, 예. 온도가 습도가 높아. 맞는데? 북태평양. 기온이 요게 틀렸군요. 예, 소리. 요게 틀렸네요.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은 애가 시베리아고, 요게 양쯔강이죠. 기온이 높고 습도 낮은 애가 양쯔강이죠. A는 B보다 고위도에서 발달한다.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애가 고위도지. A는 B보다 고위도 맞고, B는 대륙성이다. 아니죠. 왜냐면 습도가 높은 건 대륙성이 아니죠. 봄에는 C 세력이 약해지긴 하죠. 그 다음에 D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맞네. C는 이제 시베리아 기다니까 봄에 세력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자, 가와 나는 기단이 변질되는 경우인데요. 가는 차가운 곳에 있던 기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따뜻한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은 그런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뭐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한파 같은 거, 눈 많이 내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기단이 바다를 통과하는 동안 습도와 이슬점이 높아진다. 습도 높아지고요. 이슬점은 왜 높아지냐면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높아지는 건데, 뭔 얘기냐면 이제 실제 습도가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 높아지니까 이슬점도 높아지는 거지. 예,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수증기량이 높아지면 이슬점도 높아지죠. 예? 수증기량 높아지면 이슬점도 높아집니다. 나는 저근형 구름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뜻한 곳에 있던 게 찬 공기 세력으로 들어가네요. 쟤는 저근형 구름이 뭐 발달할 이유 없습니다. 왜냐면 뭐 수증기가 좀 유입된다 하더라도, 예, 뭐 안개 정도? 예, 안개가 낄 수는 있겠지만 별일 없는데, 왜냐면 이거는 찬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지금 위쪽에 있잖아요. 하여튼 저근형 구름은 적어도 아니다. 저근형 구름은 아니고, 책에 뭐로 나오나? 층운형이나 안개 정도. 그렇죠. 이 층운형이나 안개 정도. 저근형 구름 발달하려면 요렇게 돼야 돼.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로 들어가면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경우 가다. 이 맞습니다. 이게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경우. 실제로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는 동네에 눈이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었어. 실제로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에서 그렇습니다.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온난전선이고 이건 한랭전선이고, 틀렸고요. 예, 구름이 생기는 범위는 가보다 나에서 대체로 넓다. 아니죠. 가가 더 넓죠. 예. 자, 공기 연직운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죠? 예. 2번. 그 다음에 8번에 자,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와 위성이다.
이게 지금 한랭전선 통과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네요. 구름은 저기압 중심과 전선을 따라 발달한다. 맞습니다. 전선을 따라 발달하면서 저기압 중심도 구름이 많이 생기죠. 현재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비가 많이 내린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비가 많이 내린다. 아닌 것 같은데 중부지방에 그래도 비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니까 중부지방에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는 점차 맑아지고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근데 잘 보시면 얘가 뭐 요렇게 갈 거 아닙니까? 한랭전선이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은 기온이 낮아지죠. 그리고 이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죠. 이것도 틀렸고요. 1번이 답이네. 자, 요거 대표 문제는 숙제로 좀 해봐 주셔야 됩니다. 그거 프린트. 자, 수고했고 좀 5분만 쉬었다가 아까 전에 물리 하던 거